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4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글 중에 3건의 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이런 글들을 3건을 들려드릴 겁니다. 제 내용들이 뭐 깊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누구라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3가지 글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글은 대한민국 개돼지 사육장이라는 이 허완님의 글입니다. 게으르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대갈박은 덩기없고 부모한테 빌부터 살아가는 빙족들 수백만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수당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월 50만씩이나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000명씩이나 2년 넘게 서울시에서 공중투하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대학생들 통장에도 70만, 150만 원이 취업, 건장, 근로, 장려금으로 자동 입금이 된다는데 이건 또 뭔가요? 성남시장 재직 시 이재명이가 형수가 어떻고 형이 어떻고 아무리 했어도 경기지사로 끄떡없이 당선된 것도 청년수당으로 혜택받은 개돼지들의 콘크리트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인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잡아서 입에다 넣어주겠다는 자익들의 선거표 작전은 먹이만 주면 꼬랑지를 흔들며 입을 벌리는 개돼지들의 덕택인 것이다. 이러니 젊은 청장년들의 표가 야당한테 나오겠나? 누가 말했듯이 향후 100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혈세 걷어다가 이런 데 뿌리고 있으니 국민들만 죽어나고 있구나. 젊은 청장년들이 여론몰이의 주체가 되어버린 지금 국민연금 20년 부어도 월 40만 원 받는다는데 누구는 놀고 먹어도 월 50만 원 준다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개같은 세상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가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고 다 같이 잘 살자는 분배이고 평등이고 포용국가라는 것이다. 쎄빠지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연락에 벌어서 놀고 처먹는 게으른 놈들 먹여 살려야 한다. 개 돼지들 사료값을 주어야 한다. 열심히 놀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잘난 놈 끌어내려 평등하자는 게 자익들의 분배 사회주의인 것이다. 놀고 먹는 청년 백수들은 최고의 유토피아 정부를 만났지만 무능력한 정부 잘못 만난 백성들은 개돼지 사료값 대주는 불행한 국민이 되어버렸다. 아이고 요즘 짧긴 해도 아주 전곡을 제대로 콕콕 찔렀습니다. 이거는 이 호환님의 글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깨우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결국은 지금은 공짜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의 어깨에 진 빚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대학생들, 깨어있는 청년들이라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식 복지 행정은 잘못 펼치면 베네수엘라 같은 완전히 망쳐든 나라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탕 발림 몇십만원 받아서 단맛에 쪽쪽 빨아먹고 있겠지만 그 단맛이 나중에는 쓴 독약이 돼서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 좌파들은 오로지 표만 보이면 그 표를 끌고 몰 생각에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 나라의 미래, 내일이 없다는 걸 우리 젊은 청장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말. 무능해간 정부 잘못 만난 백성들은 개돼지 사료값 대주는 불행한 국민이 되어버렸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미 단맛에 물들어진 이런 아이들을 깨우치는 세월이 걸려도 너무 걸립니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서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호환님의 글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젯밤 청와대 앞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동욱님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이게 나라냐더니 이건 나라입니까? 청와대 앞은 체감온도 영하 14도의 한파가 내리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청와대 앞에 단식하는 청년이 도저히 걱정이 되어서 갔더니 문재인 정부 덕분에 비닐 딸랑 한 장 덮고 누워 자고 있더군요. 이 한파에 기가 막혔습니다. 청년이 걱정이 되어서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서 침낭과 비닐이나 덮어주려고 하였으나 반입하다가 문재인 정권 경찰들 소지품 검사로 모두 저지되었다고 하소연하네요. 영하 10도의 날씨에 길바닥에 쓰러진 청년에게 침낭 하나, 비닐 하나 제공하는 것조차도 막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이 사람이 먼저인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한 30분 앞에서 서 있으니 발이 시려오고 내 손발과 귀가 차가워지고 내가 못 버티겠는데 오늘 밤 영하 10도의 비닐 한 장으로 방치했다가 비늘 거죽대기 반입금지 문재인 정부가 새벽에 산송장 하나 치겠구나.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현진 청년을 간곡히 설득 부탁해서 저희 병원에 데려와서 눕혔습니다. 동사도 예방하고 10일간 단식에 대하여 간기능, 신장기능, 소변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말려야 하는데 말려지지가 않네요. 사연을 물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을 하다 최저임금 급격 상승으로 격리 하나 둘 수 없고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와 같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단식을 한답니다.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의 폭주에 자살하는 청년들, 단식하는 청년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신나게 창업하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김현진 군이 제 차에 두고 내린 여성용 분홍색 목도리가 눈에 띕니다.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영하의 날씨에 자기 것 벗어준 것이죠. 김현진 군의 여성용 장갑, 여성용 목도리. 대한민국은 무심한 남성보다 여성들이 나라를 살립니다. 강야교회에서 영하 10도에 텐트에서 동사를 무릅쓰고 날밤 새는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제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날을 오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아주머니, 젊은 자영업자들이 영하 10도의 날씨에 거리에 있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그것까지 좋은데 제발 노숙자, 동사방지용 침낭, 비닐, 거적대기, 인도주의
반입만은 문재인 정권이 막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인권 변호사라면서요. 자, 이분은 의사 같습니다. 그 젊은 청년, 저희들 방송에서도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마는 우리 김현진 군의 안타까움을 보고 도저히 보다 못해서 자칫하면 그 아스팔트 위에서 동사를 할 것 같은 이 아픔 때문에 결국은 병원을 가서 치료까지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볼 때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받겠습니까? 거기 젊은 청년 하나, 우리 또 박결 그 청년도 거기서 계속해서 단식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군요. 전부 다. 야, 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몇 사람이 단식하고 수백만, 나중에 자칫하면 수천만의 길거리 나와서 문재인을 퇴진을 외치고 수천 명의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철야기도 농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구 하나 꼬라지 보이지 않는 이 정권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끌어내릴 수도 없고 내려오라도 안 내려오고, 그렇다고 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국민을 달랠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촛불에만 빠져 있으니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마음만, 답답한 시간만 계속됩니다. 자, 세 번째 글은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의 청와대 비서실 전면 수사하고 관련자를 구속 수사라는 성명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터져나온 청와대 비서들의 진행이 날마다 홍수처럼 터져나오고, 이 와중에 민정비서관 백은우가 비밀리에 별동대 불법 정치 공작팀을 운영하여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울산경찰서장으로 내려보낸 항문화를 시켰어 당시 현역 울산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후보를 기획한 정치 공작으로 수사를 벌여 낙마를 시켰다. 문재인의 친구이고 인권 변호사라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철호를 당선시켰다. 그러한 공작 정치는 울산만이 아니고 부산 경남 지역 선거에서 강범위하게 일어났음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창원, 양산, 사천 등에서도 이러한 공작 정치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국기를 문란하고 자유와 민주를 말살하는 사건으로 과거 정권에서도 없었던 사건이고, 입만 열면 민주와 정의와 인권을 전매 특허인양 부러짓던 집단이 일으킨 사건이다.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서 정치 공작을 한 이 정권의 작태에 기절 초풍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백모 특감반원이 수사도 받기 전에 자살을 하였다. 누가 죽였나? 들리는 말로는 우수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 수사 중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그 특감반원에게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누군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과 공갈,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주어서 괴롭힘을 주었을 것이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그 특감반원이 죽은 것은, 죽인 자는 바로 문재인과 백은우다. 그 특감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함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명명백백히 이 사악한 정권의 핵심자들의 국기문란 국정농단, 반민주 반인권적 실태를 낱낱이 알게 되었다. 문재인 씨는 하루빨리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음을 참여하고 감당치 못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을 포함한 그 집단의 관련자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여 낱낱이 조사하여 그 행위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자는 모두 법의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걸고 봐주지 말고 파헤쳐 주기를 당부한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이 성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 정치공작,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편이 당선되게 만드는,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뺏어간 겁니다. 이거는 국기문란 중에서도 이거는 아주 위중한 것으로 탄핵을 당해도 싸다는 겁니다. 이거는 탄핵이 아니에요. 무조건 족쳐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울산만 아니라 창원, 양산, 사천, 심지어는 경기도, 충청도까지, 서울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뻔뻔하게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국 사태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국민의 양극화를 초래해서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아웅당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유재수 사건이 터져서 전혀 깨끗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보니까 1억 이상 받아 처먹고 결국은 구속돼서 또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했다. 이것도 안 돼서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시키려고 정치 공작을 해서 선거를 완전히 조작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드는 이 꼬라지를 매일매일 거짓말만 하다가 이제는 들통이 다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게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대로 점차를 공격하는,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거론한 만큼 빨리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안되면 특검이라도 해서 이 관련자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들이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려고 잘 무마해서 왔다고 생각했더니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결국은 이미 그때부터 드루킹 선거 조작, 뇌물, 나쁜 짓은 저거가 다 해놓고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걸 만들어서 묶어서 탄핵시키고 감옥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어요. 하늘이. 내 이놈들, 하늘의 진노가 무섭지 않는가? 내가 내일 월요일날 하늘에 대고 이런 것들 좀 처단해달라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야, 사람이 아무리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고, 아무리 정권이 개판이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과 지성인들, 학자들, 법조인들, 기자들, 전신만신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폭삭망해서 거지처럼 살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라가 망하면 혼자 고통당하고 혼자만
황천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국가가 되기 이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답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시고 문재인 정권의 이 적폐, 문재인 정권의 비리, 문재인 정권의 썩어빠진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부수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돼서 피비린내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월의 글을 들려드리면서 참 한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게 나라다! 나라가 아니죠. 자, 오늘 평소 같으면 오후에 하는 방송을 오전에 들려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일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혹시 시간이 되면 오후에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손상대 TV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오로지 손상대 TV의 지식을 가져다가 내 지식으로 만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